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4월 22일) 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광주의 지역 화폐인 광주 상생카드가 만든 지 한 달 만에 10억 원 가까운 사용액을 기록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하거나 거짓 기록부를 작성했다 적발된 사업장의 70% 이상이 여수와 광양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광주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여객기 바퀴 파손 사고는 공군 장비와 무관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여객선 이착륙이 늘어나고 훈련기 교육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이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의 카드형 지역 화폐인 광주 상생카드가 만든 지 한 달 만에 10억 원 가까운 사용액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운영사 직원 등을 제외하곤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고 이용할 수 있는 곳도 한정돼 자율적인 정착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 상생카드가 도입된 지 한 달. 광주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김태준 씨는 상생카드로 계산하는 손님들이 반갑습니다. 결제액의 1%가량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일반 카드와 달리 광주시가 결제 수수료를 지원해줘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수료가 김태준 광주지역 소상공인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확실히 이런 불경기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불카드를 구매하면 5%가 바로 할인되고 체크카드에도 다양한 캐시백이 있어 광주 시내 점포에서 사용할 때 유리합니다. 할인되는 혜택이 가장 이재희 큰 것 광주 같아요. 상생카드 이용자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카드들은, 신용카드들은 이런 카페 같은 데에서는 할인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사용이 안 되고 타 지역에 본사를 둔 일부 점포 등에서도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점도 상생카드 이용자들에게는 걸림돌입니다. 점원이나 이렇게 김보미 광주 사업주들께서 상생카드 쓸 이용자입니다. 수 있어요 없어요라고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한데 지금은 너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여쭤봤을 때 아예 피드백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달간 발급된 상생카드는 6,900여 장에 이르고 이용액과 판매액은 9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용객 대부분이 광주시 공무원과 운영사인 광주은행 직원들이라 다양한 혜택과 활로를 찾아 자발적 이용객을 늘리는 게 관건입니다. 이제 기관에 근무하는 박남원 광주시 공무원들이나 일자리 경제실장입니다. 공중은행 지원 중심으로 많은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지역 자본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쓰고 서로 상생하자는 취지의 지역화폐가 상품권보다 간편한 카드라는 옷을 입고 지역 경제 곳곳으로 파고들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가 거짓으로 기록된 사업장의 70% 이상이 여수와 광양 지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가 조작되거나 기록부가 허위로 작성된 사업장 235곳 가운데 여수와 광양 지역 사업장은 모두 166곳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습니다. 환경당국은 측정 대행업체와 공모해 배출 농도를 조작한 LG화학과 하나케미칼 등 6개 기업을 검찰에 넘겼고 또 다른 25개 업체도 측정업체와 공모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공항 아시아나 여객기 바퀴 파손 사고가 공군 장비와는 무관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 9일 광주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바퀴 파손 사고를 조사한 결과 공군 전투기용 속력 초과 저지 장비는 도로 아래로 내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다른 시설물이나 이물질에 여객기 바퀴가 부딪힌 흔적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타이어 교체 주기와 부품 연관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파손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은 강원도 양양공항과 함께 훈련기 주기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이 활성화되면서 이들 훈련기와 비행교육원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는 현재 9개 사설 비행 교육원과 5개 대학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들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훈련길은 모두 41대. 국토교통부가 개항 이후 노선이 거의 없던 무안국제공항을 훈련기 주기장으로 지정하고 비행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사정이 달라지면서 비행교육원과 훈련기들이 공항에서 나가야 할 처지입니다. 한 달에 550여 편의 여객기가 뜨고 내리는 등 주기장과 활주로가 바빠졌고 훈련기를 위한 시간과 공간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훈련기와 여객기 간 충돌 등의 사고 위험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년 뒤에는 광주공항 국내선까지 이전해 올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들 훈련기와 비행교육원의 이전 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트래픽 즉 항공교통량이 정원경 증대되고 초당대 항공운항학과 절병 항공사들도 교수입니다. 많이 취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 환경 여건이 더 열악하게 되고 항공 안전 장애 요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항공산업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항공조종사 양성에 반드시 필요한 훈련 비행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체 훈련장이 필요하지만 부지를 구하고 활주로와 관제탑 등을 새로 만드는데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람들은 훈련기 주기장 지정 권한이 있는 국토부가 나서 대체 훈련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실정입니다. 현재 무안공항에서 상주하며 훈련하는 교육생과 교관만 600여 명,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공항과 통합되는 2년 안에 훈련기들이 무안공항에서 나가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이 법원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박모 씨가 담양군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 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등에 관한 항소심에서 박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시행자로 새로 지정된 업체 등이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 지적했던 공익성 흠결 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주배 주산지인 나주 지역의 꽃샘추위가 나흘 동안 이어지고 대규모 착과 불량 피해가 우려됩니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7일 사이 나주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배 꽃봉오리가 얼어붙는 저온 피해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꽃이 저온 피해를 입을 경우 열매가 맺지 않거나 발육부진으로 기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수확기 배 상품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배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접수와 전수조사를 거치고 구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남 특성화 고등학교에 도입된 도제학교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가 도제학교 참여학생 23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53%가 청소와 허드렛 일을 한다며 다시 선택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도제학교 운영교사 16명 가운데 12명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도제학교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제도로 전남에서는 현재 16개 특성학교 학교에서 644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뿌리 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과 화학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드론과 친환경차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순천 해룡산단에 이어서 뿌리기술 지원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광주지만 현재 기온은 12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의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마루하면 정상이잖아요. 요즘 여자들 마음 사로잡은 중의 마루 일이 인기라고 합니다. 첨단에 이어 생활의 가치가 시작되는 곳. 광천 중해마루일 센터미. 곧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문의 광주 352-4500번.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컴백했는데요. 컴백 일주일 만에 이루어지는 연일 신기록 경신에 K-팝의 역사가 새롭게 쓰이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K-팝의 매력에 빠지게 만든 이 BTS 방탄소년단의 힘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오늘 김영대 대중음악평론가와 함께 BTS 성공의 비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 방화 살인 사건으로 20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과연 과거에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범죄 이유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번 사건 역시 전형적인 또 묻지마 범죄의 유행에 속하는 만큼 다시금 우리 사회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병폐로 떠오른 묻지마 범죄의 특징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에게 이야기 듣는 시간도 오늘 준비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는 빛가람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및 공공기관에 열전기 에너지 공급을 하기 위해서 약 2,700억 원이 투입돼서 2017년 12월에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다른 지역에 반입된 쓰레기 또 대기 중에 나오는 유독가스로 인해서 주민 반대로 2년째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사회와 시공사 또 운영주체인 지역난방공사 간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있고, 이 발전소 사태는 하나도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최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에서도 SRF 연료 사용 반대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 장재영 의장과의 인터뷰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피곤해. 오늘 술 약속했어요? 이거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꼭 챙겨가세요. 농부가 짠 엉겅 퀴즈? 술 마시기 전에 미리미리 아셨죠? 역시 당신뿐이야. 음주 전후에 장수식품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과립과 차도 있어요. 검색창에 장수식품.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같은 웅천 다른 세상. 웅천의 절대적 위에서 만나는 최고급 테라스 하우스 골드클래스 테라스 힐. 이제 웅천을 내려다보며 사십시오. 행복 위에 지은 집 여수웅천 골드클래스 테라스 힐. 4월 오픈 061-802-1600 골드디온. 동선동에 광주 0.1%만을 위한 MVG 저택이 옵니다. 호텔식 인테리어와 프리미엄 조식 서비스를 갖춘 럭셔리 라이프의 완성. 프레스티지 펜트하우스 동선동 남양휴튼 MVG 062-385-8988 남양건설 MVG그룹.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제1풍경체. 이제 광주 북구의 풍경을 바꿉니다. 새로운 중심에서 만나는 1556세대 프리미엄 대단지 제1풍경체 센트럴파크. 광주의 변화는 풍경체로부터. 5월 오픈 예정. 1899-2195 제1건설.
오늘 초여름 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풍이 불어오면서 서울은 무려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반면 동해안 지역은 17도를 밑돌면서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대기는 여전히 메마른 상태입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부터 비가 오면서 대부분 해제되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3도, 습도는 90%입니다. 이어서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서문대로 대광요구 입구에서 대성요구 입구 방향으로 지체와 정체 반복되고 있고요. 월드컵 4강로 서광주 우체국에서 쌍촌사거리 방향으로도 신호 2번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어플 사랑방 사랑방자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한동안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4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 가수 최초 미국 빌보드 200 차트 1위, 빌보드 또 뮤직 어워드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 수상, 영국 기네스 레코드 3개 부문 신기록,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톱 100위에서 1위, 유엔 총회 연설과의 최연소 문화 훈장까지 수상한 BTS. 이 BTS 정말 요즘에 인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 치닫고 있는데요. 21세기의 비틀즈라는 호칭을 얻을 정도로 한국을 넘어 이제 전 세계 방탄소년단 BTS의 돌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인기 요인 오늘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영대 대중음악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BTS 방탄소년단의 그룹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간단히 우리 평론가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7명으로 이루어진 보이그룹이에요. 2013년에 데뷔를 했고 2017년부터는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런 세계적인 현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네. 우리 보통 이제 아이돌 그룹 하면 춤추고 노래를 부르는 그룹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방탄소년단도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그룹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힙합 음악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노랫말을 쓰고 그리고 이제는 곡 작업이나 편곡 작업 이런 것까지 참여하는 그런 아티스트형 아이돌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래만 하는 그런 아이돌이 아니고 스스로 직접 곡 제작에 참여하는 그런 아티스트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방탄소년단이 우리 사회를 굉장히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적 또 문화적 성과들 어떤 것이 있다고 보세요? 사실 제가 음악평론가니까요. 음악사 쪽으로 한번 좀 생각해보게 되는데 이 황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팝음악이라는 게 사실은 결국 미국 음악이죠. 근데 이 한국 시장이 만들어낸 그룹이 팝음악의 본고장, 마치 스포츠에서 종주국과 같은 그런 팝음악의 본고장에서 정상에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하나의 문화적인 사건, 충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미국 시장에서 팝이라는 음악을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 아시안 음악 혹은 아시안 남성 뮤지션은 성공할 수 없다 이런 고정관념이 늘 있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BTS가 이것을 보기 좋게 깨고 그 미국 시장 안에서도 사실은 젊은 층이 가장 열광하는 팝스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평론가께서도 미국의 지금 시애틀에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지금 느끼는 이 미국 현지에서 느끼는 방탄소년단의 어떤 지지나 열기 어떻습니까, 반응? 제가 지금 10년이 좀 넘게 미국에서 지금 K-팝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좀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좀 새로운 종류의 흐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기나 이런 반응보다도 훨씬 어떻게 보면 더 뜨겁고 중요한 흐름이 지금 미국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예를 좀 들어보면 작년부터 지금 방탄소년단이 아레나라고 해서 우리로 말로 하면 체육관인데요. 이 체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전미 투어 공연을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타디움이라고 해서 훨씬 더 큰 규모로 이제 확대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많이 들어가는 공연장 같은 경우는 9만석에 가깝습니다. 좌석이요. 사실은 이 정도 규모는 미국에서 뭐 내로라 하는 현지 가수들도 하기 어려운 그런 규모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완전히 매진된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미디어나 이런 반응 등을 보면은 오히려 한국보다도 미국의 반응이 더 구체적이고 뜨거울 때가 많아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뉴욕타임즈라든지 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뭐 롤링스톤 같은 잡지들이 있는데요. 이런 매체들에서 뭐 음악이나 이 현상을 분석하고 있는 게 이제는 아주 좀 흔한 풍경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주변에 뭐 평범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봐도 뭐 젊은 층들 중에서는
뭐 BTS의 음악을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이들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이는 이제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네. 그런 유명세를 지금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지금 이 비틀즈도 영국 그룹이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영미 문화권 자체는 실은 같은 언어를 쓰고 문화적으로 동질한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전혀 이질적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시아의 특히 남성 음악팀이 미국에서 이런 성공을 거두는 것은 지금까지는 거의 불가능했는데 그런 불가능을 뒤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큰 요인, 미국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는 그 요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K-팝의 장점을 모두 갖췄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었다. 저는 이렇게 종종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K-팝 특유의 그 어떤 모습을 떠올렸을 때 젊은 층에게 어떤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화려한 퍼포먼스라든지 듣기 좋은 음악들 이런 것들을 BTS도 물론 갖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1차적인 이유겠죠. 그런데 네. 여기에 더해서 BTS의 음악을 들어보면 그들만의 어떤 오롯한 그런 개성이 담긴 이야기라고 할까요? 달리 말하면 하나의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음악의 서사로서 이렇게 일관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국적이나 인종, 연령이 다른 팬들이 음악을 듣고 가사를 알아가면서 더 강하게 그들을 묶어내고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BTS 인기 보면 과거 이 K-팝의 인기가 뭐 동양계라든지 뭐 일부 그런 서양 팬들을 아우르는 것에 머물러 적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BTS 인기는 뭐 백인, 흑인, 라티노 이런 그 인종이나 문화권 가릴 것 없이 인기가 아주 높거든요. 그만큼 이제 음악에서 담긴 메시지 같은 것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리듬이나 이런 비트 이런 그 감각뿐만이 아니고 이 음악이 갖고 있는 메시지, 세계관, 그다음에 또 그걸 서사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세계에 공감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 BTS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계관들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근데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그 상처받은 청춘들의 성장과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젊은 뮤지션이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그들이 인간으로서 뮤지션으로서 성장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꿈, 뭐 행복, 상처 이런 것들이 음악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의 곡이나 앨범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게 하나의 연속적인 그 서사를 계속 구축해 나가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이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젊은이들도 같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에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굉장한 매력이고 그게 세계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인종을 넘어서 그 시대의 청년들의 이 세대의 공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 방탄소년단이 자신의 노래를 또 현지화하지 않았는데도 전 세계 음악 시장에 지금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하지 않고 한국말로 불러도 지금 이런 음악들이 공감한다는 것은 그런 이 미국 시장, 팝의 주요 시장에서 이 방탄소년단의 가치를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세계관, 어떤 일치된 어떤 청년들의 어떤 메시지와 이야기로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네. 그러면요, 이 특히 말씀하시죠. 그 방탄소년단의 퍼포먼스나 음악이 좀 물론 중요하지만 이 미국 시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미국 시장이 참 재밌습니다. 이게 흔히 진정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또 다른 시장과도 또 다르게 이 음악에서 진정성, 그러니까 뮤지션의 메시지가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삶이나 뭐 생각 이런 것들하고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은 기준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음악 시장 자체가요. 근데 지금 방탄소년단의 음악이 갖고 있는 매력이 이 퍼포먼스나 음악도 중요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그 내용, 서사의 진정성 같은 것들이 좀 더 깊숙하게 스며들면서 우리가 그동안 K-팝 아이돌 그룹이 보여준 성과 그 이상을 지금 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만 봐도 이렇게 음악도 훌륭하고 또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건강한 메시지를 이렇게 두루 갖춘 그야말로 뭐 아이돌이지 않습니까? 그런 팀이 미국 내에서도 마땅한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탄소년단이 외국 그룹이긴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탄소년단의 또 팬클럽이 아미의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죠. 이 BTS와 또 아미와의 관계, 이 역할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 있다는 말들이 있던데요. 사실 아미는 어떻게 보면 현재 BTS 현상의
그 주인공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 팬을 얘기할 때 음악을 듣고 뭐 공연장을 찾는 그런 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방탄소년단의 음악에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주체이면서 음악의 주제의식으로까지 지금 발전을 했거든요. 네. 이번 앨범도 사실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 산업적으로 본다면은 아미는 우리가 회사에서 말하는 그 홍보팀 이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는 지금 이들의 음악이 한국어로 돼 있는 가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외국 그 팬들이 즐기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유저들이 이 팬들이 자발적으로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을 해서 실시간으로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오는 이 강력한 어떤 유대감, 그런 일체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팬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방탄소년단의 현상의 중요한 주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방탄소년단이 일회성이 아니고 이 지속성을 갖고 계속적으로 이 정말 진정성 있는 이 K-팝들이 세계의 어떤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들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보통 기존에 우리가 K-팝이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가 K-팝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강력한 통제거든요. 훈련을 시키고 종종 그들의 인격이라든지 좋은 것만을 보여주고 이런 만들어진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K-팝의 미덕이라고 여겨졌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유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K-팝의 단점으로 종종 비판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외국어지만 이렇게 진정성 있고 솔직한 모습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K-팝 기획사들이 조금 더 개인의 개성을 강조한 음악, 솔직한 음악을 아이돌 음악에 접목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론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이돌을 키우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좀 인위적이고 포장 중심의 방법들, 그다음에 스파르타식 교육을 통해서 어떤 그 스킬이나 재능을 키워내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아티스트, 즉 이 아이들, 그다음에 또 이런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재적인 감성을 극대화시켜주는 방식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이 아이돌이나 그다음에 이 스타들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안이하게 좀 접근해왔던 음악 산업의 방탄소년단의 성공이 그 자체로 좀 하나의 그 계기가 된다고 할까요? 어떤 자극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대 대중음악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지난주에 경남 진주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그런 안타까운 참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건 중심에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그런 확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염려, 위험성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경남 진주의 사건, 이 가해자가 조현병을 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만 굉장히 계산된 범죄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을 안 하고는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흉기를 미리 준비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도저히 미리 계획을 안 하면 사실 필요가 없는 물건을 구매를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계획 범죄는 틀림이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조현병의 이제 피해 망상 부분하고 완전히 관계가 없는 범죄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 이 점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진주 사건 지금 안인득 사건이라고 이 범죄자 지금 이름까지 공개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심각하고 흉악한 그런 사건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런 사건들에 대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의식들이 지금 존재하는데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이미 이제 지난 한 3, 4년 사이에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네. 우리가 기억이 나는 사건 중에 강남역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는 서울에서 오펠산 터널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경찰을 저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망한 분이 경찰이다 보니까 사실은 크게 이슈화가 안 됐는데
사실은 지금 안인득 씨하고 굉장히 비슷한 프로필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건이 증가 추세다. 이건 네.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범죄자의 유형, 특성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건의 이제 주인공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단명은 편집성 조현병입니다. 네. 편집증적인 망상이 있다는 얘기인데 망상이 모두가 위험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피해망상이 있어서 뭐 결국은 일종의 보복의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누구라도 이 사회에서 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나의 불행을 초래했다 이런 종류의 이제 망상을 가지는 거죠. 네. 그게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폭력 행위로 이어질 만한 개연성 예를 들자면 네. 폭력전과 같은 것들이 누적이 됩니다. 사소한 폭력으로 뭐 흉기 난동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안인득 씨도 2010년도 사건이 이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웠던 사건이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폭력전과가 누적이 돼서 결국에는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누구라도 공격을 할 예비적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하다. 이걸 이제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불행히도 경찰이 파악을 못했다는데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런 사건들의 유형을 봤을 때도 이번에도 그랬지만 여성이나 어린아이처럼 좀 자기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좀 더 이 공격하는 이 가해자보다 좀 더 그 대응 능력이 약한 사람들 대상으로 그렇죠. 많이 일어난다면서요. 네, 결국에는 이제 분풀이가 목적이다 보니까 방어 능력이 있는 성인 남성들보다는 뭐 방어 능력이 이제 취약한 어린애들이나 노인들이나 또는 이제 여성들을 주로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요. 뭐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이제 강남역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안인득 사건도 2010년도에도 그런 폭력성들이 노출됐는데 경찰에서 제대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이런 사건들이 정말 자주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적으로 이런 관리 체제가 좀 구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정신보건 시스템 안에 편입되기 어려운 환자들이 문제입니다. 네.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이 동의를 하고 정신보건센터에 자기 발로 찾아갔으면은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나지를 않았겠죠, 애초에.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정신보건 시스템이 이런 사람들을 쉽게 입원을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에는 가족들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여기저기 민원을 냈는데도 하나도 설득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정신보건법을 어떻게 개정을 할 거냐. 그리고는 지역사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강제 입원에 뭐 남용 문제는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네. 입원이 안 되는 환자들을 그럼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로 보여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 사람이 보호관찰을 3년이나 받았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호관찰관들, 법무부에는 이 사람이 위험한 행위를 했었다는 기록이 남겠죠, 당연히. 네. 근데 그 정보를 지역사회에 이 사람이 돌아가서 살게 되는 진주시에 있는 경찰서들과 정보 공유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 내에서도 이제 전력이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이렇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저질렀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지역사회 경찰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정신보건법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시스템을 동원을 해가지고 네. 지금 정신과적으로 이제 강제 입원이 좀 어려운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다른 이런 사람들에게도 미칠 수 있는 어떤 정신보건적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 부분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경계. 일단 정신보건법을 통해서 이렇게 입원을 강제적으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다음에 이런 폭력이나 문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 경찰이나 이런 데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기적인 통합적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그냥 정신보건법만 개정해서 될 일은 지금 아닌데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신보건법을 개정해가지고 뭐 지자체의 장이 입원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행정입원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지자체의 장이 정신보건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의 장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입원을 시켰다가 고소당하면 나중에 책임질 일이
뭐 걱정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집행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사건으로 지금 드러나 있는 건데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꼼꼼한 좀 이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게 현 시점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지적해 주셨고 대안도 좀 주셨는데 또 하나 고민해봐야 될 게 이 조현병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이 치료 시스템들을 좀 체계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보면 안득 이 사건에서도 이 지금 가해자가 오랫동안 이 조현병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지금 전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15년도 이후에는 사실은 제대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증상이 이제 심화가 돼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피해망상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지금 아마도 그 부분은 정신보건법 그 부분 내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하고 연계를 할 건가. 네. 결국은 뭐 의료 관련된 이제 정보를 정신보건센터에 넘겨줘야. 네. 안인득이라는 사람이 진주시에 살고 있는지를 진주시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 파악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전혀 파악을 못했다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앞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고 아마 그 부분은 개선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예. 방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한 개선,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이런 상황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첨언해서 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더 해 주시죠. 그러니까 조현병이 위험한 병이 아닙니다. 관리만 하면 얼마든지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너무 병원의 입원 중심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입원을 원치 않는 환자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처럼. 네.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이 사람들이 좀 문턱이 낮아서 쉽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넘어다닐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좀 대폭 많이 확충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 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기관. 우리 지역 공동훈련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김대리, 고혈압 당뇨 검사 받았어? 부장님, 전 30대부터 혈압약 먹고 있어요. 아, 그러면 광산구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 문의해봐. 등록하면 교육, 상담, 검사도 해주고 선물도 준다네. 문의 광주 952-8882 만 30대 이상 광산 구민의 하나입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첨단의 중심 특권을 누리는 오피스텔, 첨단 트레비엔 H시티. 지하철 2호선 예정의 미래 가치와 첨단 3지구 개발 호재를 품은 북층형 랜드마크 오피스텔, 첨단 트레비엔 H시티. 4월 오픈. 383-3535. 한국자산신탁 SM 삼한기업. 93.5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죠.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가 정치권의 무능과 단체장의 해결 능력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로 번져나갈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즉 광전노협 측이 지난주 있었던 쓰레기 연료 시험 가동 시민 반대 집회에 참석해서 SRF 연료 사용 반대 투쟁에 적극 함께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광전노협이 반대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장재영 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장재영 기자입니다. 네, 이 열병합 발전소 이 가동 문제가 굉장히 지금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갈등의 핵심 우리 의장님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5만 명 계획도시인 빅가람 혁신도시 인근의 열 공급과 전력을 생산하는 SRF, 즉 고용 쓰레기 연료를 원료로 하는 발전소가 완공이 됐고요. 네. SRF를 태우면 유해 물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설을 만드는데 전남과 광주 지역 등에서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갔고요. 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연료는 이 빅가람 혁신도시가 아닌 광주시 등 타 지역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이 문제를 건강권과 환경권의 문제, 그리고 오염자 부담 원칙의 위배죠, 차별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등 타 지역의 쓰레기가 97%나 된다는 것이죠. 네. 이에 반해서 지자체는 쓰레기 처리 문제로 보고 있고요. 지역 난방 공사는 당연히 쓰레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이해관계가 너무 다릅니다. 이것이 갈등의 핵심입니다. 지금 서로 관점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이 노동조합 협의회 측에서 SRF 열병합 발전소에 관심을 갖고 특히 SRF 쓰레기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셨는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으세요? 예,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노동조합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혁신도시는 기업 도시입니다. 네. 예, 그래서 현재 빅그람 혁신도시에는 16개의 이전 공공기관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1만 명 정도의 이전 기관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인구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들도 혁신도시 내에서 또는 인근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혁신도시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 공공기관들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이슈가 노동조합의 이슈이고요. 네. 또 그분들의 이슈가 회사의 이슈이고 이 빅가람 혁신도시 전체의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그 환경 문제, 이 건강과 관련이 있는 네. 그 SRF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노동조합 구성원분들의 이 가족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이 SRF 연료 사용을 지금 고체 쓰레기 연료 사용을 반대하신다는 입장을 피력하셨는데 그러면 이 노동조합에서도 현재 SRF로 태워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건강권의 침해가 심각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지금 SRF 같은 경우는 그 1급 발암물질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수은이나 아니면 질소 산화물 같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 다이옥신도 배출되고.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현재의 기술력으로서는 그 완벽하게 필터링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주민들의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는데 지금 2년이 넘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정치권, 특히 나주시가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 아닌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봐서는 뭐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면 나주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 문제는 나주시는 물론 광주시나 전남도 전체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네. 혁신도시에 그 열병합 발전소가 건설이 된 것은 혁신도시의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입니다. 네. 아마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자기 고장에 대한 주인의식이라든지 환경의 의식이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속된 말로 우주공사인데 어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탁상행정 같은 것들이 문제이고요. 네. 또한 광주나 이런 데 전체로 보면 사실 광주시의 경우도 이게 쓰레기가 골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쓰레기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도 사실 마찬가지죠. 다른 지자체도 골칫거리고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 힘없는 도시에다가 쓰레기를 떠넘겨요. 이건 약간 비양심적인 거죠. 네. 그래서 나주시, 전라남도, 광주시 전체가 사실 여기서 그 책임이 그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책임이다. 모두 행정, 특히 전라남도나 광주시, 나주시 모두의 행정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이요. 이렇게 지금 쓰레기 문제 가지고 시끄러운 이 상황에서 현재 이 2차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빅가람 혁신도시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에 많은 또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참여하게 되면은 누가 2차 지금 이 나주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내려를 하겠느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솔직히 저희들
이미 내려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일하는 게 이전은 커다랗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2차 이전 대상 기관의 종사자들 내려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주에서 SRF 연료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저희들과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질 거고요. 네. 저항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도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것이 분명하고 네. 자신들을 SRF를 태우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보내달라고 할 것이 분명하고요. 네. 광주나 전남에서도 그분들을 막을 수 있는 그 명분이나 그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건강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가족들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2차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차질을 빚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1차로 내려와 있는 분들의 어떤 가족들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이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현재 문제는 지금 이 문제가 이 지역 전체의 행정과 그 정치가 엮여 있는 문제입니다. 네. 따라서 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풀기가 쉽지 않고요. 따라서 저희는 이 지역보다는 이 중앙정부, 중앙의 정치권들이 조금 나서서 지금 나중에 SRF 문제를 좀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중앙정부에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럼? 제가 보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 난방공사는 그 공공기관이고요. 공공기관이 국가 시책에 따라서 그 혁신도시에서 발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엔 막대한 그 비용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 외에 그 주변에서 SRF 그 연료들을 만드는 시설들을 또 만들어 줬고요. 그래서 이 그 비용에 대한 문제들도 그 분명히 있고 이 비용들은 사실 지자체나 이 지역에서 감당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네. 중앙정부에서 어떤 그 투자한 돈에 대한 매몰 비용이라든지 네. 아니면 각 지역들 간에 얽혀 있는 이해관계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쓰레기가 오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 나주에서 태우지 못하면 이제 다시 해당 지자체에서 태워야 되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네.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지자체나 중앙정부나 예, 중앙의 정치권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지금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권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이 노동조합 바로 구성원들의 가족들이 여기서 거주하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보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광전노협 차원에서 지금 해결 방안과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예. 뭐 저희 요구는 간단합니다. 이미 유해성이 입증이 됐죠. 저희 입장이 입증이 됐습니다. 2017년 3개월간 SRF를 가동을 해서 많은 분들이 그 심각한 문제들, 아이들이 많이 아프기도 했었고요. 또 개들이 날려서 사실 창문을 열어놓지도 못했습니다. 네. 예, 그런 그 유해성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 더 이상 그 시험 가동을 하지 말아라. 그 당시에 20톤을 태워서 문제가 됐는데 현재는 440톤 내지는 460톤을 태우겠다는 입장이고요. 네. 예, 그래서 충분히 유해성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유해성 관련해서는 이제 입증이 됐으니까 시험 가동하지 말고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수용성 조사를 해라라는 입장입니다. 또 저희 혁신도시 사람들이 그 지역이나 정치권, 지역의 정치권이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따라서 시민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자체나 지역의 정치권들은 손을 떼라라는 거죠. 네. 그리고 광전노협은 이 SRF 문제를 그 1차적으로는 노사 간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내려오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해당 기관의 기관장들이 있는 거죠. 네네. 따라서 기관장들이 대책을 마련해라. 그리고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그 이전기관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네. 이전 기관장 협의회에서 SRF 문제를 정치로 다뤄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렇지 않을 거면 차라리 협의회를 개최하지 말아라라는 입장이고요. 네. 노동조합은 지역의 정치인과 행정관료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여야의 중앙에 있는 정치권과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이 SRF의 문제의 부당함과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할 그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장재영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동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여수신문 박성태 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환경부가 여수 산단 대기업들이 수년 동안 각종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사실을 지금 발표를 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환경부는 지난 17일 날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 미세먼지 저감 대책 관련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그 강주 전남 지역 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 4곳과 그 여수산단 대기업을 포함한 235곳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 영산강 환경유역청이 그 지난 2018년 3월부터 이렇게 그 조사를 시작한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요. 네. 이번 조사는 그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그 먼지인 그 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그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을 그 무더기로 적발한 것입니다. 네. 문제는 그 수사 과정에서 기업과 측정 대행업체들이 대기오염 물질 그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것이 드러나서 현재 그 파문이 일파만파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그 유해성이 큰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인 그 염화비닐 배출 측정값도 이렇게 그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서 그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특정업체하고 또 이 대기업이 지금 대기오염 특정업체 대기업 그다음에 또 이들이 짜고 지금 측정값을 조작했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방식으로 공모가 이루어진 겁니까? 네. 그 영산강 환경유역청에 따르면요, 그 카카오톡이나 휴대전화 메시지와 메일 등에서 그 측정 농도를 축소하도록 이렇게 지시한 내용을 그 증거 자료로 제시를 했는데요. 네. 해치울 업소와 특정 그 대행업체가 그 기본적으로 그 갑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배출업소는 그 측정 업무를 의뢰하게 되고 이 측정 수수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공모가 됐다 이렇게 그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적발된 기업들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통해서 그 당국의 추가 조사를 그 피하거나 그 배출 부과금까지 그 면제를 받았는데요. 네. 여보세요? 네. 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수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8일 날 그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다. 대기업이라는 존재 자체를 스스로 상실시키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그 강력하게 그 비난하는 그 집회를 그 여수 산단에서 가졌고요. 네. 대기오염 물질 그 측정 대행업체들은 현재까지 그 강주 전남 235곳의 사업장에서 13,000여 건의 그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네. 그 이번 조사에서 보면은 그 가령 특정 유해 물질 염화비닐을 그 허위로 기재한 사례를 보면은 무려 그 170배 이상 그 측정값을 이렇게 그 속여서 네. 그 허위로 기재한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환경당국은 그 공모 관계가 현재 그 확인된 LG화학과 하나케미칼 등 그 대기업 6곳과 대행업체 4곳을 그 기소 의견으로 순천지청에 이렇게 송치를 했고요. 네.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그 추가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적발된 업체가 6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그 1차로 적발된 그 업체는 그 4곳의 대행업체는 지구환경공사, 그다음에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 그리고 그 이들과 공모한 대출 사업장은 그 LG화학 여수 하치공장, 네. 하나케미칼 여수 1, 2, 3공장, SNNC, 대한시멘트, 방향태인공장, 남해안경, 쌍무아스콘 등 6곳입니다. 네. 이번에 여수산단 대기업 오염물질 배출 농도 이 조작 사건, 대행업체의 측정 업무를 맡기고 있는 이 현행법 때문이라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그러던데 실제로 어떤 허점들이 있는 겁니까? 네, 일종의 그 셀프 측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한 기업이 그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현행 제도 자체에 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산단 기업과 같은 그 오염물질 배출 업체는 스스로 배출 농도를 그 측정하거나 혹은 자율적으로 대행업체에 측정을 맡긴 뒤에 측정 결과를 지자체에 그 보고만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자체는 보고받은 측정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를 그 부과하기만 할 뿐 그 직접 배출량을 측정하거나 조사할 권한은 없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그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영산강 그 유역 환경청장은 그 이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환경 사업이 2002년도에 그 지자체에 이양된 이후에 그 전반적인 적발률이라든가 입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걸로 그렇게 지적되어 왔다면서
이번에 이런 그 점검 기획서를 통해서 그 밝혀진 내용을 근거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그 근절을 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결국은 업체에서 지정한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업체에서 또 그 대행업체에 의해서 그 나오는 데이터를 그대로 보고만 하면 환경 유역청에서는 그대로 수용한다. 다시 말하면 고양이에게 생산을 맡긴 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이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2015년부터 4년간 총 13,096건이라는 그 대기 오염도 측정 기록부 조작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지금까지 어떤 그 발암물질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직 4월 한 달간 최저 5,1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SUV를 누릴 절호의 기회.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하고 짓는 도심 속의 명품 전원주택 단지. 수안 썬밸리 에코타운. 수안의 인프라를 다 누리고 교육도 자연도 준비된 명품 전원주택 단지. 수안 썬밸리 에코타운. 4월 오픈. 1577-4941. 주식회사 유인 상동. 4월 22일 월요일 황동현의 시선집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 8시 57분입니다. 아이 키우는데 남자 여자가 어딨나? 육아휴직 잘 갔다 와. 유치원 끝날 시간이잖아. 걱정 말고 가. 잠깐만요. 아이들 지나가게 제가 비켜드릴게요. 당신의 배려가 아이를 키우는 힘이 됩니다. 내 아이란 마음으로 함께하면 어떨까요? 공익광고협의회.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우리 고장 광주. 우리가 자란 만큼 광주도 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이 한 장의 카드에 담았습니다. 광주 상생카드. 사용자 혜택은 더 많이. 지역 상권과 경제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광주 상생카드. 맛집에서도 카페에서도 문화생활까지. 이제 광주 어디에서든 광주 상생카드로 광주 사랑을 표현하세요. 당신의 따뜻한 소비가 함께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광주광역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바텐더 최주원이라고 합니다. 바텐더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그 한 잔을 내어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좀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처음에는 손님으로 갔다가 우연찮게 시작한 직업이고요. 올해 딱 29, 10년 차입니다. 항상 웃고 뭔가 정말 이 직업이 좋아서 하는구나. 네, 현재는 세계 랭킹 이제 7위까지는 경험을 해봤는데 이제는 세계 1위를 목표로 열심히 나아가보는 중입니다.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목표를 잡고 직접 실행에 옮길 것.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결국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우주정보를 위하여 건배! 광주 MBC가 청년들의 우주 정복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